진짜 실력이 되는 원서 교육의 장점 두 번째 시간으로서 오늘은 어, 영어 교육 로드맵과 그리고 영어 레벨의 평가 기준에 대한 얘기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원서의 단계별 종류에 대해서도 쭉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이 책들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단계와 어떤 나이에 쭉 읽어가는 것이 좋을까 궁금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제가 만들어 본 로드맵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로드맵은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 자녀와 대입해 봤을 때 뭐 비슷하지 않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비교하지 마시고 일단 이런 기준이 있으니 한번 보시고 상대적으로 우리 아이에게 적용을 해서 우리 아이에게 맞춤형 영어 교육 로드맵은 무엇일까 한번 학부모님들께서 만들어 보시면 교육에 참 유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희가 아이들을 많이 만나보다 보니까 그리고 원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때는 이렇게 하는 게 적절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제가 기준을 만들어냈는데 이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일단 아무리 늦어도 그래도 7세 초등학교 1학년 때는 문자 교육을 해서 어느 정도 영어책 독립 읽기를 하면 좋겠다라는 게 첫 번째 기준인데요. 유럽에서는 법적으로 7세 이전에 문자 교육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문자 교육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글자만 보기 시작하면서 그림을 보지 않게 되죠. 그래서 우뇌적인 개발이 우뇌가 닫혀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또 그리고 문자가 실세 이전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애들한테는 고통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이유로 문자를 교육하지 않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얘기가 다르죠. 굉장히 4세부터 불만 지나면 영어를 이제 시키고 4세부터 쓰기를 시키고 이런 분위기, 조기 영어의 그 뜨거운 분위기 속에 있다 보니까 쉽진 않지만 그래도 아무리 빨라도 한 5세면 좋겠고 5세, 6세면 좋겠고 아무리 늦어도 7세 이 정도는 노출을 충분히 해주고 문자 교육이 들어가야 그 다음에 이제 연령에 적절한 그런 원서 교육을 할 수 있다, 책을 읽힐 수 있다 한마디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로 파닉스를 한다라고 한다면 문자 교육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어머님들께 제가 여쭤봐요. 파닉스가 뭐예요? 파닉스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라고 여쭤보면은 어머님들은 음가를 아는 거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음가를 아는 거는 아니고 음가를 아는 거는 문자 이전에 phonemic awareness라고 해서 음소 인식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것을 글자를 읽고 문자랑 연결해서 그 글자를 그 소리가 나는 대로 그 글자랑 연결이 되어서 쓸 수 있는 능력을 문자 교육의 핵심으로 보는 것이죠. 그게 파닉스인데 그러면 쓰기가 들어가고 읽기가 들어가고 읽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이게 어른들에게는 당연한 과정이지만 아이들에게는 이게 새롭게 읽혀야 되는 새로운 학습이거든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 자체도. 그리고 한 7세까지만 해도 아이들은 좌와 우를 잘 구분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 발달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서 그러면 문자 교육이 파닉스부터 6세, 7세 때 들어갔다. 그러면은 이때부터 이제 문자 교육을 시작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이전에는 좀 아이들이 소리 노출을 많이 시켜주는 게 좋아요. 소리를 훨씬 더 많이 듣고 이 다른 소리, 한국어랑 전혀 다른 이 사운드를 많이 들어서 이 소리에 익숙해진 애들이 문자 교육에 들어가는 것과 처음 듣는 소리를 가지고 문자 교육에 들어가는 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언어의 그릇 자체가 좀 달라요. 그래서 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그때부터 들려주셔도 뭐 괜찮겠지만 가능하시다면 더 일찍. 저는 조금 이제 너무 어린아이들한테 많이 시키는 걸 좋아하진 않음에도 그래도 어렸을 때 유아의 시기에 그 말랑말랑한 시기에 들려주는 거는 그 다양한 노출을 해주는 거는 적극 찬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충분한 노출을 바탕으로 문자 교육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좋은데 그래도 초등학교 1학년 때는 리더스 레벨 1을 읽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미국 초등학교 기준 1학년이라는 말씀인데 레벨 1이라고 하면 그러면 초등학교 기준에 1학년의 책을 1학년 아이들이 읽는 게 즐거울까요? 아니면은 뭐 3학년, 4학년 아이들이 읽는 게 즐거울까요? 네, 당연히 1학년 애들이 재밌겠죠. 근데 늦게 시작한 애들은 이렇게 읽기까지 이 언어라는 거를 영어라는 언어를 읽어내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이게 계속 그 언어적인 연령에 대한 레벨이 안 맞아버리면 너무 재미가 없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을 데리고 늦게 시작한 친구 데리고 매직 트리 하우스를 읽혀봤더니 애들이 너무 재미없대요. 너무 유치하대요. 근데 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익혔는데 너무 재밌대요. 아이들마다 이렇게 연령적인 수준이 낮죠, 책에 대한. 그래서 해리포터를 읽어야 될 시기에 매직 트리를 읽으면 재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연령에 맞는 그런 책을 읽고 가장 중요한 건 자발적인 독서, 즐거운 독서인데 그거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조금 그래도 일찍 시작해서 미리미리 시작해서 글밥을 튀어놓는 게 좋다. 독립읽기를 해놓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자, 독립읽기를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애들이 막 너무 재밌어 그래서 막 읽지는 못해요. 그래서 좀 도움을 받으면서 이거는 책은 재밌는 거야 라고 시작하면서 읽기를 시작을 하면서 점점 양을 늘려가서 초등학교 3학년 때는 레벨이 3 정도 왔으면 좋겠다. 이게 1학년, 2학년, 3학년 미국 초등학교 기준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원어민 기준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1년으로 잡으면 됩니다. 1년, 2년, 3년이 됐어요. 그러면 또 초등학교 3학년에서의 기준은 굉장히 이 시기는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왜냐면 중학년이잖아요. 가장 반짝반짝 빛날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학년 때는 습관 잡아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학습적인 푸시를 심하게 할 수는 없어요. 6학년 때는 또 5학년, 6학년이 되면은, 고학년이 되면은 사춘기도 오고 또 생각도 딴 데도 가고 또 이제 엄마와 선생님 마음대로 하기는 머리가 커졌죠. 그래서 가장 학습적인 인풋을 많이 넣어줄 수 있는 시기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이 시기를 절대로 또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다독다청의 시기 해서 정말 책을 많이 읽고 또 이제 엉덩이 힘으로 책을 읽어낸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습관이 잡힌 상태에서 이렇게 쭉쭉쭉 많은 책들을 읽어놓으면 그 뒤에 고학년이 되어서 뭐 영어는 산이 있지 않습니까? 문법이라는 산이 있고 독해라는 산이 있고 이제 쭉쭉쭉 산이 있는데 그 산들을 넘어갈 수 있는 언어적인 거는 이때 다 끝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레벨 5, 6 쭉쭉쭉 레벨은 올라가더라도 학습적인 것도 건드려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학생이 되게 되면 중학생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딱히 시험은 없지만 2학년 때부터는 이제 시험이 있죠. 중학생은 또 특별히 내신이라는 것은 더 쉽겠죠. 네, 중학생은 특별히 수행평가 발표를 하고 또 이렇게 서술형으로 이제 문장을 쓰는 것이 추가가 됐어요, 최근에. 근데, 이런 것들을 더 잘하기 위해서 언어 능력이 더 높은 아이들이 더 최상의 점수를 찍습니다. 중학생이 되면은 아이들이 또 입을 닫는 시기에 자연스럽게 항상 언어적으로 표현하고 프레젠테이션 하고 습관적으로 이런 발표하는 것들, 말하는 것들이 익숙해진 아이가 수행평가를 더 잘 하겠죠.
가서 수행평가를 준비하고 그때 가서 서술력을 준비하려고 하면 됐고요. 이미 지금까지 초등학교 6학년 때 다져진 실력으로 자연스럽게 갔을 때 이때는 그 상위권이 완전히 갈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상 아이들을 지도해본 결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언어로서 하는 것이 학습적인 부분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리딩 레벨은 계속 쭉쭉쭉 올리는 것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계속 이제 단어가 쌓여가면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어떤 것에 집중을 할 것인가 할 것이 많은데 그때는 이제 내신이라든지 수행평가라든지 문법이라든지 해야 될 부분들에 더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이미 되어 있는 언어적인 실력을 갖추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에 고등학교는 입시, 한국에서 이제 대학을 갈 경우 그리고 대학교에 들어가서는 자기 전공 정도는 뭐 영어로 들을 수도 있고 또 해외 유학도 갈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되는 것. 그 이상으로는 이제 본인이 해야 될 몫으로 보고요. 이 정도까지만 해도 부모님이 좀 로드맵을 잡아주신다면 우리 애가 이렇게 가면 좋겠다라는 어떤 가닥이 좀 잡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러면은 그 리딩이 그럼 레벨이 있는데 레벨 지수 평가하는 것을 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리딩 레벨을 평가한다라는 기준이 애매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책을 그냥 쭉쭉 읽는데 이 책 읽는 것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어떻게 레벨을 하세요? 하면 보통은 일반적으로 AR 지수와 렉사일 지수를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Accelerated Reader라고 해서 미국 학생들의 읽기 실력을 학년 수준으로 분류해 놓은 지수다. 르네상스사가 분류했다. 이렇게 하는데 레벨 테스트는 SR로 그리고 렉사일 지수는 여기는 메타매트릭스라는 회사에서 지수를 냈고요,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수표를 보면은 렉사일 지수가 어휘로 평가가 되면 어휘가 이 정도. 그다음에 레벨은 초등학교 1학년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이런 식으로 13학년까지 13학년 고요. 그리고 이제 수능 해리포터가 한 8단계 정도, 8단계 정도고 수능 지문 정도가 9.5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학부모님들이 보실 때 너무 복잡하다. 이거를 어떻게 이게 정말 그리고 맞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보면 저도 AR에 대한 이제 논문을 찾아보고 있는데 이런 시험을 봤을 때 문제는 아이들이 단어만 많이 알아서 이 레벨이 높게 나올 수 있어요. 과평가될 수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알 수 있다는 것은 이 아이가 이 정도 때구나. 책 자체가 기준이라는 게 애매모호한데 기준이 AR 지수로 나오고 XR 지수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수치구나 라고 알 수 있다면 조금 명확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게 정말 정확하냐 이렇게 묻는다면은 과평가된 경우가 많다. 실제로 아는 단어는 많아서 4점대, 5점대를 받았어도 막상 뚜껑을 열고 보면은 2점대도 이해하기 힘들어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평가하냐? 이거는 문해력이라는 걸 평가해야 되는데 문해력을 아직까지 테스트하는 어떤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요.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어머님들이 너무 복잡하다. 우리 아이가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꼭 이런 테스트를 받아야지 알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Five Finger Test라고 해서 또 책을 선정을 해서 아이에게 주고 그 한 페이지 안에 5개의 단어가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이제 읽어볼 만한 단어 그 이상이 넘어가면 조금 힘든 책이에요. Five Finger Test로 하면 대략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아이들이랑 책을 읽을 때 그걸로 테스트를 해서 읽혀보시면 좋고요. 약간 도전할 만한 책은 괜찮아요. 너무 아주 쉬운 책은
다동용으로 쉬운 책을 읽히셔도 좋은데 정독용으로 약간 도전할 만한 책으로 읽히실 책은 조금 그래도 잘 모르는 단어가 5개 이상 있는 그런 책을 읽히시면 좀 도움이 되고 배울 내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독과 다독의 팁을 다음에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